네, 그럼 저희는 상담 접수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 법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인터넷 뉴스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 메이커가 있습니다. 유튜브 컨텐츠 가짜 사나이가 낳은 스타 이근 전 대위인데요. 그의 과거 행적을 한 연예부 출신 기자가 캐내면서 문제가 더 불거졌죠. 오늘 알기 쉬운 생활 법령의 주제는요. 바로 이근 대위의 성추행 논란 어디까지입니다. 두 분은 이근 대위 다들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이 유행어를 낳은 분이었는데 요즘 계속해서 인터넷에 뭔가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로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진흙탕 싸움까지 가게 된 것 같은데 두 분도 좀 눈여겨보시는지 궁금해요. 최 변호사님부터. 네, 사실 그 이근대위 관련된 뉴스가 매일 보도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예. 저 역시도 매일 양산되는 많은 기사들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 변호사님은요? 네, 저는 특히 그 이근 전 대위의 성추행 피해자의 대리를 맡고 있어서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비투로 시작됐던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성추행 또 폭력 전과가 공개가 되고요. 또 과거 행적이나 경력 또 해외 연수비에 대한 미환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네. 연일 반박 그리고 재반박 등의 어떤 일련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 변호사님께서 이제 성추행 피해자 측의 변호를 맡으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현재 시일이 지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시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있나요? 사건이 언제였죠? 사건은 17년경 있었던 일인데 사실 네.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저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했고 또 그 상처를 잊기 위해서 이제 조용하게 노력하시던 그런 피해자에 불과했는데 네. 어떤 연유인지 어떤 계기로 그것이 언론에 사건 번호까지 공개가 되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또 그런 사실 폭로로 인해서 그 이근 전 대위가 본인의 주장을 담은 입장문. 근데 그 내용에는 사실 허위 사실이 많았고 또 예.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잘못을 이제 감추기에 급급한 내용으로만 입장문을 담아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그런 댓글들이 촉발되게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입고 있고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은 이 사건과 관련된 언급을 더 이상은 절대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조용히 잊고 이제 묻어두고 살아가고 계시다가 어떻게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서 제 2차 피해를 또 입고 계신 네네.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사건은 이근 전 대위가 먼저 현장에서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근 전 대위 주장에 따르면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서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진술만으로도 판결이 날 수가 있는 건가요, 최 변호사님? 네, 사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좀 특수성이 있는데요. 그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에 가해자와 피해자 이제 둘만 존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예.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든지 목격자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또 가해자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해서 이를 유일한 증거로서 해서도 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즉, 그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증거 효력의 인정 기준을 이제 완화하고 또 성인지 감수성을 인정하는 등 좀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은 이근 대위는 이제 본인이 이제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이 해당 판결에는 이제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하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연하여서 이제 설명을 반드시 해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내려진 판결이 전혀 아닙니다. 피해자 일관된 진술만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 이근 전 대위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거든요. 실제로 이 사건을 보면 현재 지금 판결문이 어떤 경로로든 이렇게 유포가 되어서 언론에서도 또 뭐 여러 댓글들에서도 많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CCTV 영상이라든지 또 그 객관적인 제3자인 그 증언 등도 다 뒷받침이 돼서 판결이 나온 사건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객관적인 증거들은 처음 그 경찰 단계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것, 그리고 네. 또 검찰 단계에서는 또 약식 명령이 내려진 것, 1심에서의 유죄 판결, 항소심에서의 유죄 판결, 그리고 대법원에서의 판결까지 모두 한 번에 하나의 그 방향으로, 유죄 판결의 방향으로 일치하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근 전 대위의 주장에 휩쓸려서는 될 것이 아니고 예.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뒷받침돼서 나온 판결이라는 것을 분명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이근 대위에게만 포커스가 모든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맞춰져 있었는데 이렇게 네. 하 변호사님 통해서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조금 알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많은 가해자들이 이근 전 대위에 같이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번에 이제 피해자분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요? 네, 사실 그 일관된 피해자의 주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이 피고인, 그 피의자,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그 방어권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네. 재판상 그 현출되는 수사 기록이라든지 재판 기록 모두를 다 제공받아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전략을 짤 수 있고 진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법리상 형사 재판의 그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는 검사와 그 가해자, 피의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어떠한 기록도 제공받을 수 없고, 물론 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본인의 진술만은 나중에 받을 수는 있지만 이런 기록들을 맞춰볼 수 없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어떤 주장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가 어떤 진행 과정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는 사실 어렵고 네. 본인의 정말 솔직하고 일관된 진술, 있었던 일 그대로 말하는 것만이 사실 강력한 무기가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을 신빙성 있게 보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요. 예. 따라서 이 피해자분들도 보통 이제 뭐 성범죄 같은 경우는 국선 변호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데 변호인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나은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니 피해자분께서도 그렇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그랬다라는 후회도 하시고 더 권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억울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 그런데 지금 이근 대위의 뒤를 캐는 이들에게 시위인해, 그러니까 지옥에서 보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고소를 할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자를 하더라도 근데 한 개인의 뒤를 무분별하게 캐내는 것과 또 아직 좀 판단은 좀 이른 감이 있지만 거짓 뉴스를 유포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법적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는 이제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뭐 허위사실 유포를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이제 형법 307조에 따라 규정이 되는데요. 뭐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거나 뭐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되고 또 업무방해죄는 형법 314조에 따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또는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을 경우에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라면은 그 법조항을 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건들에 뭐 부합한다라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뭐 요청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근 대위도 만약에 성추행을 한 사실이 맞다면 이렇게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따라서 신상공개가 이루어질까요? 지금 현재 이근 전 대위는 확정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 어떤 오. 명령들이 이제 확정이 된 상태예요. 예, 예. 말씀을 드리면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신상 정보 공개나 또 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의 면제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있고요. 또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처벌을 받았는데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조금 다소 어이가 네.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법원의 판결을 본인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데 이 경우에 재심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일단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유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즉 피고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의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제 뭐 무작정 나는 억울하니까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를 해달라라고 해서 그것이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엄격한 요건을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 이렇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지금 이근대인은 인정을 하지가 않고 있고 또 피해자는 지금 제2, 제3의 또 피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역시 좀 양쪽의 말을 골고루 다 들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